지난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국립해양대 기국을 인용해 지난달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420.99ppm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며 2021년 기준 330억 톤에 달했습니다. 공장 폐기물, 자동차 매연 등으로 인한 CO2 농도의 증가는 전 세계 온도 증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심각한 지구 환경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먹고 남은 네모로 막을 수 있다. 자,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먹고 남은 네모로 막을 수 있다. 네, 혹시 정답 알고 있는 분 계실까요? 호두 껍질 아닐까요? 왜냐면 호두 껍질은 머리에 더 좋으니까 이산화탄소도 흡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하, 자, 여러분들이 너무 못 맞추는 것 같아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바다에 살고 10월 이시철입니다. 10월에 제철이면 제가 얼마 전에 통영 가서 굴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럼 굴 껍질 아닐까요? 자, 불패가 과연 정답일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먹고 남은 네모로 막을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를 먹고 남은 굴폐각으로 막을 수 있다. 굴폐각으로 정말 흡착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굴폐각으로 만드나요? 그것은 제가 준비한 자료 화면과 함께 알아보시죠. 흡착제란 다른 물질, 특히 기체 또는 고체를 흡착하는 성질이 강한 물질입니다. 대표적인 흡착제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탄산칼슘이 96.72%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CaCO3는 KOH 수용액과 합성시켜서 CaOH2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CaOH2는 흡착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굴폐각을 이용해서 흡착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버려지는 굴폐각은 연간 약 30톤이며 방치된 미처리량은 약 100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굴폐각의 처리 방법에 대한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굴폐각을 이용한 흡착제를 제조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쇄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처리 단계입니다. 폐각에 남아있는 유기물 및 염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수산화칼슘 합성 단계입니다. 탄산칼슘과 수산화칼륨을 합성하여 표면 다공화된 폐각 분쇄물인 수산화칼슘을 합성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활성화 단계입니다. 흡착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물리적 화학적 활성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해 보았습니다. 우선 굴 껍질을 손으로 부셔준 후 막자 사발을 이용해 고운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만든 가루는 채를 이용하여 100메시 이하의 크기로 걸러줍니다. 다음은 유기물 제거 단계입니다. 유기물 제거는 공기 분위기에서 열 처리 방식을 통해 진행합니다. 그 후 염분 제거를 위해 메탄올에 10시간 동안 침지시켜줍니다. 이후 메탄올을 빼내고 3웨이트%의 과산화수소수로 2회 세척 후 60도의 오븐에서 24시간가량 건조시켜줍니다. 불순물이 제거된 굴폐각을 40웨이트%의 KOH 수용액에 10시간 동안 침지시켜 수산화칼슘으로 합성해줍니다. 이후 생성물을 회수 후 감압 여과를 통해 증류수로 거르고 60도 오븐에서 건조시켜줍니다. 다음은 활성화 과정입니다. 활성화 과정은 물리적 활성화와 화학적 활성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적 활성화는 불활성 기체 분위기에서 2시간 동안 600도로 진행됩니다. 산처리를 통한 화학적 활성화로 표면 다공화된 폐각 분쇄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5웨이트%의 황산에 3시간가량 침지시켜준 후 수산화 나트륨으로 2회 세척을 통한 안정화 단계를 거쳐주고 건조시켜줍니다. 결과 분석을 위해 전문가에게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제가 BAT 측정을 통해서 흡착 성능을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신 시료의 FTIR 분석 결과입니다. 3600%cm 부근에 OH 피크가 관찰되고 512%cm 부근에서 CaO 피크가 관찰됩니다.
매치율은 76.7%로 다소 불순물이 섞여 있지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즉 수산화칼슘이 합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흡착제의 성능 분석을 위해 BET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화학적 활성화를 진행한 수산화칼슘의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리적 활성화의 경우 600도씨에서 각각 2시간, 4시간 활성화를 진행하였고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화학적 활성화를 시킨 시료와 4시간 동안 물리적 활성화를 진행한 시료의 흡착 등원선 개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흡착 등원선의 개형은 타입 2로서 다공성 구조가 잘 발달되지 않거나 매크로포러스 구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비표 면적과 포어 볼륨의 값이 작으므로 활성화가 잘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2시간 동안 물리적 활성화를 시킨 시료는 같은 타입 2이지만 포어 사이즈, 포어 볼륨, 비표 면적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시료를 비교하였을 때 활성화를 2시간 진행한 시료가 활성화를 4시간 진행한 시료에 비해 비표 면적이 약 2배 증가했으므로 흡착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 진행된 선행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굴착기 흡착 기능사 팀의 BET 값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작한 흡착제 성능이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통해 계산해보면 폐각 100kg당 약 5.8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인 굴 폐각을 활용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와 동시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무서우십니까? 그럼 굴 폐각 하나쯤 준비하십시오.